그리는 과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5단원 동물과 에너지 단원 중 영양소 검출이에요. 오늘 그리는 과학으로 포도당, 녹말, 단백질, 지방의 검출법을 알 수 있어요. 영상 설명에 포트폴리오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양식 활용해서 함께 그려볼게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걸 영양소 검출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선생님이 주로 줄여서 탄단지라고 말하는 3대 영양소의 검출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럼 3대 영양소 탄단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대표적인 화석 연료인 석탄을 태우는 것, 과학에선 태우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요. 연소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는 산소이고 연소의 산물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돼요. 석탄이 타면서 빛 에너지, 열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내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석탄과 같은 연료 역할을 하면서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3대 영양소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안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앞으로 5단원 호흡단원에서 또 공부할 거예요. 탄단지는 석탄과 같은 연료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바이타민이나 무기염료와 같은 영양소는 연료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즉, 태워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탄단지를 세포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과서에 영양소 검출 방법이 4가지로 나오는데요. 바로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녹말을 검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포도당은 당이 한 개만 있는 혼자, 호단자를 써서 단당류이고요. 녹말은 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한자로 마늘 다자를 써서 다당류라고 합니다. 달콤한 맛이 나는 포도당과 고소한 맛이 나는 녹말의 검출 방법이 서로 다르니까요.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달콤 탄수화물 포도당의 검출 방법부터 볼게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베네딕트 용액을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건데요. 베네딕트 용액은 원래 이렇게 연한 파란색이고요. 포도당이 있을 때는 황적색으로 바뀝니다. 황적색은 한자로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색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황색 정도의 색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영양소 검출할 때 색 변화를 통해서 다 확인하거든요. 우리 언어는 같은 색이라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주황색이 더 익숙한데 선생님이 황적색이라고 쓴 이유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표현을 써서예요. 교과서 표현으로 색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에게도 혼란이 적을 것 같아서 선생님도 교과서 표현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온도가 낮을 땐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반응이 빨라져서 색 변화를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트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험으로 보여줄게요. 오늘 선생님은 포도당 가루를 이용했고요. 알콜 램프로 가열하는 대신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포도당이 담긴 시험관을 넣어서 관찰했습니다. 포도당이 담긴 시험관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포도당 용액을 만들어주고 비커에도 뜨거운 물을 넣어주세요. 베네딕트 용액을 포도당 용액에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아래쪽에 베네딕트 용액이 포도당과 만나면서 색이 바뀌는 게 보이지요? 색 변하는 과정 여러분이 잘 보도록 이 부분 영상을 좀 느리게 보여줄게요. 그리고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도록 흔들어서 섞어주었어요. 이렇게 짠 황적색이 보이지요?
베네딕트 반응으로 포도당을 검출하는 과정을 보았는데요. 포도당을 검출할 때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거나 80에서 90도씨의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 유의해야겠어요. 우리가 여름에 많이 먹는 포도는 포도당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아까 포도당은 당이 한 개 있는 호단, 단당류라고 했지요. 당이 2개 있으면 두 이자를 써서 이당류라고 하거든요. 사실 엿당과 같은 이당류의 검출도 이 베네딕트 용액으로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번엔 녹말이요.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원래 이렇게 연한 갈색인데 녹말이 있을 때는 마술처럼 휙 청람색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청람색은 아주 어두운 짙은 푸른색을 말해요. 아이오딘 반응을 시켜서 이렇게 청람색이 나타나면 녹말이 있구나 라고 알면 돼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빵이나 밥, 국수나 감자, 고구마는 녹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이에요. 이 중 감자에 정말 녹말이 있는지 실험으로 볼게요. 감자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이렇게 연한 갈색이었던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청람색이 된 게 보이지요? 이번에는 녹말용액, 단백질 분말, 식용유 중 녹말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녹말은 요리에 쓰는 녹말가루를 물에 타 놓은 거고요. 단백질 분말은 근육 키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 놓은 거예요. 식용유는 주방에서 쓰는 콩기름입니다. 녹말, 단백질 분말, 식용유 이렇게 각각 넣어주고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각각 떨어뜨렸더니 짠! 청람색으로 바뀐 곳이 딱 한 군데 보이지요? 녹말이 검출된 거예요. 단백질의 검출 방법을 볼게요. 단백질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해서 검출합니다. 여기서 수용액이라는 건 소금을 물에 녹이듯이 물에 녹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5%와 1%는 물에 얼마만큼의 양을 녹였느냐, 즉 농도예요. 수산화나트륨 용액은 무색이지만 황산구리 수용액이 청록색이기 때문에 두 용액을 섞으면 연한 청색, 하늘색으로 보이지만 단백질이 있을 때는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 두 시약을 미리 섞어두면 반응을 해서 제대로 실험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실험 직전에 섞어서 사용하거나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반응을 관찰합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키가 많이 크는 성장기에는 그림의 생선이나 두부, 콩, 달걀, 육류, 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아까 녹말, 단백질 분말, 식용유에서 이번엔 어디에 단백질이 있을까 볼게요. 이렇게 각각 황산구리 수용액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보았더니 짠! 보라색으로 바뀐 곳이 하나 있네요. 단백질이 검출되었어요. 이제 지방이요. 지방은 수단3 용액으로 검출합니다. 지방을 검출하는 수단3 용액은 원래도 이렇게 붉은색이지만 지방과 만나면 훨씬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색을 선명한 붉은색,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그림에는 지방만 그렸지만 물 위에 콩기름 같은 지방을 띄어서 수단3 용액을 넣어주면 아래쪽 지방이 없는 물은 그냥 붉은색, 위쪽 지방이 있는 콩기름 부분은 선홍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색을 비교하여 관찰할 수 있어요. 지방은 땅콩과 같은 견과류나 식용유, 참기름과 같은 오일 종류, 그리고 버터, 마가린과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번엔 녹말, 단백질 분말, 식용유 중 지방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볼게요. 녹말,
단백질 분말 식용유에 차례대로 수단3 반응을 시켜보았더니 붉은색이 가장 선명하게 진한 곳이 한 군데 보이네요. 지방이 검출되었어요. 선생님이 3번으로 나누어서 보여준 실험을 한 번에 연결해서 볼게요. 실험 과정을 정리해보면 여기 첫 번째 줄에는 녹말 넣었고요. 가운데는 단백질이요. 여기 끝에는 식용유를 넣었어요. 녹말 단백질 식용유에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 각각 떨어뜨린 거고요. 이때 녹말 용액만 청람색으로 바뀌었어요. 녹말을 찾은 거예요. 여기에는 다 1% 황산구리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단백질에서만 보라색이 되었네요. 즉, 단백질이 검출되었어요. 여기에는 수단3 반응을 시켜줬고요. 가장 선명하게 붉은색을 보이는 여기 식용유에서 지방이 검출되었네요. 실험 결과를 보면 여기 스마일이 그려진 곳에서 영양소가 검출되었어요. 이렇게 영양소를 검출할 때 음식물과 지시약이 섞이지 않도록 각각 따로 반응을 시켜야 정확히 색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실험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여기까지 영양소 검출 방법을 실험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는 과학으로 즐겁게 과학 공부하세요. 안녕.